예,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당 회의를 마친 후에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이 당초 요구한 시간은 9시 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요구한 시간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약간 조사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싸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마련한 그 프레임에 내가 거기에 말려가지 않겠다 이런 기싸움으로 읽히는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의자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변호사와 함께해서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나 출두할 때는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미리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의 어떤 검찰 내지 수사기관의 심기를 좀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 오히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완전히 검찰과 나를 세워서 9시 반부터 조사를 해도 부족하다라고 한 반면에 아니 난 벌써 다 이미 서면 진술서로 다 했지 않느냐 왜 자꾸 불러?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수사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검찰의 어떤 그 야당에 대한 탄압에 대한 네. 피해자 이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읽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에 전혀 어떻게 보면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수사기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검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사함에 있어가지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결코 유리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지금으로서는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얘기를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못을 묻건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라는 것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일단은 이번에는 200종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차 때 분량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사 분량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0쪽 정도를 준비했다라고 하고 거의 네.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이 설계 자체의 어떤 고의성, 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느냐에 조금 초점이 더 맞춰졌다면요. 그래서 그 본인이 낸 진술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거의 대장동 사업의 그 개괄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된 게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의 소명도 없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주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세부적인 사안을 검찰이 조사하고자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리 뭐 질문을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정해진 시간이 한 8시간 정도밖에 없을 텐데 자, 그 안에 정해진 질문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실무 경험을 비춰왔을 때에 200장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답이 오가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50장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200장을 준비를 했다라는 예. 것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그 하루에 끝내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상 어떻게 하냐면은 무언가를 뭐 피의자는 어떻게 언제 뭘 했는가요? 물었을 때에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만 관련해서 그러면은 진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때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술서와 이 다른 증거가 다른데 이때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12시 전에는 끝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성남지청에도 그 조사하고 나오는 게 10시 반이었고 예. 지난번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도 11시 반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12시 전에는 어떻게든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서를 이미 냈고 진술서와 상반된 증거를 제출했을 때에 과연 그때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또 그 객관적 증거와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외칠 것인가 그와 같은 진술에 대한 반박 이 과정에 따라서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설령 본인에게 불리한 그 증거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이미 세운 것으로 지금 엿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이제 진술서로 답변을 하면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200종 분량의 네.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적극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도 의혹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피해자 측에서 본다면요. 일단 본인은 검찰의 소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뇌물 이런 부분은 거의 가공의 사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일반 사건에서도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느냐.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없는 사실은 질문을 받으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끝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존재 사실은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조사를 회피하거나 뭐 검찰권을 뭐 어떤 무시하거나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본인으로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 자체도 계속해서 소환에는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200쪽 분량, 많은 시간, 그리고 조금 약간 늦은 출석 관련해서 이게 다음 조사로까지 또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측엔 난 더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의미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오늘 그 보도를 보면은 가급적 오늘 마무리하고 싶다. 대신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출석할 것. 네. 09시 30분까지 와라.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묻는 질문에 가급적 적극적으로 대답해달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 조사로 끝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9시 반에 오라고 했는데 11시 반에 오고 또 사실상 진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진술서로 가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아가 지금 그 위례 신도시 대장동에 대해서 오늘 묻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것이 또 그 수원에서 받은 것이 지금 백현동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지금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아무리 출석한다 하더라도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는 중앙지검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요청할 것이 사실상 예정된 수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나는 못 나온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검찰로서는 불러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그 어떤 소환 조사 내지는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 어떤 발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구속영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임의 수사로 가느냐의 기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구속영장으로 가는 기로냐 아니냐 이 그렇죠.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계속해서 그래도 수순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 사안이 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야당 대표라는 그 지위를 지우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또 단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근데 검찰이 아마 청구하지 않겠느냐. 일단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점을 검찰은 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인신 확보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건데 어차피 민주당 측에서는 이 체포당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가결시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용의 절차가 될 수 있는데도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게 또 정치적인 논란을 또 재점화시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단독 보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대북송금 의혹에 갖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 원래는 검찰 소환에 불러도 이제 안 온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 15일에 출석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뭐 신경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결국 구치소에 있는데 있으면서 나오라고 해도 예.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숨기려고 한다라고 한다는 그 인상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법률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종합적인 어떤 고려를 해서 마치 이재명 지금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 해서 진술 거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 더 본인들의 어떤 여론전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한 대응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전혀 관계없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무슨 소설 쓰느냐라고 해서 딱 잡아 지금 떼고 있습니다만 사실 객관적 물증은 상당 부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여론전이라든가 추후에 본인에 대한 어떤 형량에 대한 부담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고려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출석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지 여부는 좀 변론으로 이번에는 임의로 출석하는 것은 어쨌든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출석
출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는 출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출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저는 뭐 진술을 번복하는 본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출석한다라기보단요. 본인이 지금 일방적으로 검찰발로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선택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항변 내용을 예. 밝히게 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뚜렷한 방식이고요. 이런 부분과 정말 혐의가 없다라면 왜 혐의가 없고 그 당시에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검찰에 출석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좋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서로의 어떤 진술의 어떤 그 모순 같은 것들을 미리 막는 그런 취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오히려 이 부분들이 거꾸로 말씀드렸을 때는 사안의 어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동규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입장을 보이다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네. 그 본인들이 이제 한테 당 측에서 보내준 변호사가를 가짜 변호사다. 내 진술을 감시하라고 보냈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했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누구를 변호인으로 하건 어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하는 네. 행사하기 위해서 합당하다고 보지만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진술에 어떤 다 참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예. 또 진술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좀 의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결국 같은 변호인이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로서 네. 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이에 약간의 균열이 생겨서 의뢰인 사이에 입장이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누구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한다는 것은 신뢰관계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김용, 정진상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중에 어떤 일부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있어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같은 변호인을 쓰는 것은 사실상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을 예. 권리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 스스로 마치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국선 변호사를 요청한다든가 다른 사선을 지금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네. 여러 명의 어떤 변호인을 받는 것이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명의 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 한 명의 변호사 혹은 뭐 조력자가 그 답변을 조율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까지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만배 네. 씨의 어떤 변호를 하던 대형 로펌의 변호사의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그때는 단순히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자금을 은닉하는 등 어떤 그러한 증황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예. 결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 유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변호사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실무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선까지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근택 변호사님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지금 변호를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